오늘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주식이 싸다, 비싸다의 관점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꼭 주식이라는 투자를 해라 안 해라 이런 관점이 아니라, 혹시나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에 제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은, 물론 저보다 투자를 잘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공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ROE라던가 PBR, 그리고 시가총액 이런 관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영업이익을 많이 봅니다. 영업이익을 많이 보고, 그리고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단기 순이익이 있고 영업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또 그 회사가 투자한 주식 이런 것들이 오르고 내리고 그 회사의 자본 전체가 이익으로 나온 게 단기 순이익이고, 영업이익은 그 회사가 온전히 영업을 해서 번 이익입니다.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랑 핸드폰을 열심히 팔아서 번 수익이 영업이익이고, 삼성전자의 단기 순이익은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 투자 주식, 투자 회사, 그리고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달러, 그 밖에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의 시세까지 포함해서 단기 순이익이 책정됩니다. 그래서 주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단기 순이익이 아니라 영업이익입니다. 그 회사가 온전히 그 회사의 제품을 팔아서 이뤄낸 이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의 관점에서 이제 그런 주가가 싸다 비싸다의 관점을 내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3,000에서 2,000대로 떨어지고, 미국의 다우지수가 4만까지 갔다가 3만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건 추세적 흐름입니다. 이걸 매크로라 그러는데,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금리가 인상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뭐 서플라이 체인이 뱅크럽시 되고 이런 붕괴가 되고 이런 것들의 요인은 절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걸 매크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사기꾼이던가 사입이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매크로에 대해서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날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에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될 거라고 예측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거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예측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과감히 내려놓고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기업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가의 변동의 한 60%를 차지하는 게 매크로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매크로의 변화로 있어서 주가가 변동되는 거는 그건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순순히 그냥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 주가의 변동은 하나님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단지 투자자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의 주가가 싼 건지 비싼 건지 나만의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의 본질은 결국에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하는 게 솔직한 이유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합니다. 솔직하게 저도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지만 저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주가의 변동은 예측할 수 없어요.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그 회사가 싼지 비싼지의 관점, 그리고 그 회사의 비전, 이런 것들은 내가 얼마인지 예측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흔히들 저명한 투자자들, 또 버크셔웨어 같은 이런 워런 버핏 회사들, 아니면 뭐 골드먼삭스, 그 밖에 뭐 국내에서는 키움증권, 뭐 신한금융투자증권, 뭐 신한금융지주, 뭐 하나금융, 뭐 이런 이런 금융가에서 활동하는, 월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만이 이걸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정보와 실제 나 같은 이런 개미 투자자들이 보는 정보는 동일합니다. 그 월가나 여의도에 있는 사람이라고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는 게 옛날식의 주식 투자입니다. 지금은 플랫폼 경제에서 모든 정보가 공개가 되고 재무제표도 공개되고 모든 것들을 다 개인 투자자들이
월가나 여의도에 있는 금융가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투자를 가르쳐준 스승님은 해남에 계시는데, 그 해남에 계시는 저희 스승님도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로 더 이상 서울에 안 있고 고향인 해남으로 내려와서 사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하나로 여의도와 월가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몇십 년 전에 주식 투자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꼈던 사람과 플랫폼 경제를 느끼고 나서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의 세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식 투자를 입문시킨 저의 스승님은 해남에서도 여전히 주식 투자를 잘하고 있어요. 누차 말하지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여의도 금융가나 미국의 월가에 있는 그런 저명한 금융인들만이 모든 정보를 독식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만이 주식을 성공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로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월가나 여의도, 이런 원룸에 사는 나 같은 개인 투자자도 똑같은 정보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한 350조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작년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을 한 50조 정도 냈어요.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50조예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50조라는 거는 50조를 벌었는데 시가총액이 300조예요. 그럼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를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투자자의 몫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싸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삼성전자 정도의 가치가 된다 그러면은 50조를 번다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500조는 돼야 돼요. 하지만 지금 50조를 벌었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한 300조 언저리에 있어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평가보다 한 150조가 다운됐죠. 그러면 이럴 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싼지 비싼지를 내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싼지 비싼지의 판단은 각자 개인의 몫이에요. 단지 그 싸다 비싸다의 관점을 제시하는 정보들은 똑같이 공유됐지만 그 정보를 해석하는 거는 각자 개인 투자자들의 몫이다. 그래서 저는 저의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테슬라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약 한 900조에서 1000조 돼요. 하지만 현대차는 테슬라보다 한 8배 가까이 차를 많이 파는데도 시가총액이 뭐 3, 40조밖에 안 돼요. 이걸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앞으로의 전기차 시대에서 지금 현재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언저리인데, 앞으로 자동차 중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70% 된다. 그럼 그 70%의 전기차 중에서 테슬라가 점유할 수 있는 그런 예상 점유율이 한 3, 40% 된다. 그러면 전 세계 자동차 1년 판매량이 한 1억대 된다. 1억대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 1억대 자동차 중에서 미래 잠재 성장률이 테슬라가 한 30%를 먹는다 생각하면은 앞으로의 테슬라는 지금 현재 100만 대를 파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3천만 대를 파는 자동차 회사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테슬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테슬라의 야망, 앨런 머스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기업의 파랄은 CEO의 자질이거든요. 그래서 그 CEO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CEO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CEO들의 도덕성, CEO들의 비전, 이런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관찰하고, 그런 CEO들의 자질을 관찰하고, 그 CEO가 그런 CEO들을 발굴하고, 그 CEO들을 발굴해서 그 CEO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를 재무제표적으로 관찰하고, 싼지 비싼지, 설령 지금 현재 영업이익으로는 비싸다고 판단해도 비전을 바라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거고, 가치적 판단으로 돈을 많이 버는데 저평가됐다 하면 가치적 판단으로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투자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투자는 여기 자신의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라는 거는 주가가 싸다 비싸다 이걸 어느 정도 이런 척도를 본인 스스로 관점을 가지고 끊임없이 발굴을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투자자라는 거는 제 생각에 누가 먼저 좋은 CEO, 좋은 경영인, 좋은 회사를 발굴하는지, 그 발굴을 했으면은 그 발굴한 기업을 관찰하고
관찰하면서 언제 싼지 언제 비싼지를 판단해서 쌀 때 매수하고 쌀 때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의 원론은 주식은 주가가 쌀 때 사고 주가가 비쌀 때 일정 부분 현금화 시키고 또 쌀 때 사고, 그게 주식의 전부예요. 단지 그 주식이 쌀 때 산다는 그 쌀 때를 판단하는 게 재무제표라든가 기업 환경, 그리고 이제 퍼라는 관점에서 그 CEO의 자질, 그 CEO의 비전,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그래서 좋은 기업을 발견하고 발굴하고, 그리고 관찰하면서 이 기업의 비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기업의 CEO가 도덕적인지 아닌지, 이런 걸 관찰하고 발굴하고 관찰하고, 쌀 때 비쌀 때 잘 판단해서 쌀 때 사고 비쌀 때 매도하고, 이 관점만 잘 서면은 주식 투자도 대한민국 사람들의 70% 가까이가 안전자산이라고 여기는 부동산과 똑같은 원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부동산 투자는 모르지만 부동산 투자도 그런다 하잖아요. 아무리 비싸도 언제 결국엔 오른다는 그 결국에 오를 거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아파트가 비싸게 샀어도 내가 노년이 됐을 때는 분명히 비싼 가격이 될 거라는 그 확신이 있잖아요. 부동산과 똑같아요. 주식도 워낙 많은 기업들이 IPO에 상장돼서 너무나도 많은 대안이 있어서 그러지, 계속 주식 투자를 하고 공부하고 관찰하고, 이런 CEO 저런 CEO 또 그런 회장님들의 그런 여러 가지 CEO들의 그런 언변이라든가 그런 관찰을 하면은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어떤 회사가 좀 비전이 없는 회사인지, 또 어떤 CEO가 좋은 CEO인지, 이런 것들이 보여요. 부동산 보는 강남 일대에서 활동하는 부동산 투자자들은 꼴목을 들어가더라도 이 꼴목에 부동산이 될 부동산인지 안 될 부동산인지, 이 건물이 오를 부동산인지 쌀 부동산인지 알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도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거는 쌀 때 비쌀 때를 판단하는 그런 관점, 그리고 그런 아주 기초적인 것만 알면 돼요. 네이버 금융이라는 그 어플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것보다 좀 더 보고 싶으면 다트라든가 이런 기업의 재무제표를 공개하는 사이트에 다 공개돼 있고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뉴스 많이 보고요. 외신 뉴스 많이 보고, CNBC, BBC, CNN 다 보고, 그리고 또 네이버 경제뉴스 다 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뉴스를 보고, 결국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결국에 주식이라는 거는 앞서 말한 기본 공식을 가지고 쌀 때 비쌀 때를 판단해서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거나 보유한다. 그리고 기업이라는 거는 항상 발굴하고 관찰하는 게 투자자가 할 일이다. 그거 말고는 투자자로서 일할 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Bye. See you later.